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강원 365. 오늘은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올해로 16년째 자장면 선행을 해오고 있는 이호학 박예자 씨 부부.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니며 대접한 짜장면이 어느새 15,000그릇을 넘어섰다는데요. 자장면 부부의 달콤한 나눔 현장 찾아갔습니다. 실감나는 낭독 공연부터 놀이를 통한 책 읽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동생들에게 책 읽는 재미를 가르쳐주는 언니 오빠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꿈꾸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봉사단을 만나봅니다. 노래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 가수 복희 씨인데요.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물하는 복희 씨의 봉사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독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김희경 씨. 그녀는 독서 지도 프로그램과 함께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책 읽기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데요. 책 읽어주는 여자 희경 씨의 특별한 재능 기부 이야기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3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막바지 꽃샘추위 속에서도 산뜻한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조금 쌀쌀하긴 했는데요. 내일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봄 기운이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 봄바람처럼 훈훈한 소식들로 꾸며봤는데요. 우리 고장 곳곳에서 재능을 기부하며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에서 박경윤 리포터 그리고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 똑소리 나는 똑순이 리포터 박경윤입니다. 오늘은요, 이 행복을 드립니다. 행복 가득하고요, 사랑 가득한 소식들로 깍깍 채워졌거든요. 정말 훈훈하게 해가지고요. 이 스튜디오가 그냥 후끈후끈 달가졌어요. 왜 웃으세요? 소식들이 빵 터졌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요정 이현희입니다. 이번 주 테마가요.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경유 씨도 오늘 재능을 기부하셨네요. 정말 깜찍한 재능을 기부해 주셨는데요. 사실 재능이라는 게요.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지만 봉사로 이어지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이분들을 만나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테마열전. 오늘의 테마는요.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 경유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봄에 어울리는 달달한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네. 이번에도 노래 좀 불러주시죠. 사랑을 누립니다. 사랑 이야기 정말 이런 깜찍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을 만나고 오셨는지 기대가 돼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사랑 가득한 부부를 만나고 왔는데요. 이 부부가 작은 한 끼로 소박하지만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맛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부를 보고 있노라면 이 사랑이 2배, 3배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예요. 어떤 부부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하트 쏘겠습니다. 같이 쏴주세요. 네. 자, 하트 뿅뿅 뿅뿅. 여기 지금 중국집 앞이잖아요. 아침부터 우리 지금 뭐 짜장면 먹어요. 저 어제 숙취도 지금 안 깨요. 속이 안 좋아요. 오늘은요. 네. 짜장면을 드시는 게 아니고요. 네. 짜장면을 만드셔야 돼요. 짜장면을 만들으라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라면도 못 끓여요. 어떻게 짜장면을 만들어요, 제가? 진짜 말도 안 돼요. 명불허전 탈출족을 부러워하는 먹방계 리포터 저 박경윤이 이제 먹는 행복을 뒤로하고 짜장면을 만든 사연 지금도 맛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 다시 가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우리 피디님께서 여기에 와가지고 저보고 짜장면을 만들으라고 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리에 진짜 이가균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라면도 못 끓이거든요. 오늘 라면 끓이는 게 아니고요. 네. 어르신들 봉사 가는 거예요. 짜장면 봉사. 아, 봉사요? 잘 오셨어요. 맛있는 나눔을 위한 자장면이네요. 네, 마음 따뜻하게 녹여줄 사랑의 짜장면 지금부터 함께 드셔보시겠습니까?
맛있어 보이네요. 아우 그럼요. 자, 주말 이른 아침부터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 주방은요, 짜장면 재료들을 준비하느라 볶느라 분주했는데요. 전분. 감자가루, 고구마가루, 옥수수가루 다 섞입니다. 이거 막 덩어리 지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잘 풀어야 된다고. 덩어리 지지 않게끔? 네. 그거 정어리 있으면 안 돼요. 윤기나는 이걸 부드러운 들고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 전분을 저 시간만 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짜장 소스가 눈 앞에서 실장님 갑니다. 전분으로 야채와 춘장을 사이좋게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요렇게 만드는 거구나. 자,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제가 만든 짜장면 커밍 순. 보여주세요. 이거 참 이쁜데 말은 잘못하네. 그거 하나 해놓고. 어머니! 그거 넣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양이 넣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 네가 다 했다. 우리 어머니 너무 솔직해요. 400분 정도예요. 정말 어떡해요. 400인분이요? 오늘 그러면 400인분을 위한 이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야, 오늘 고생 좀 하겠는데요, 제가? 네, 해야죠. 야, 아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이거 보여달라고. 아니, 말이 400인분이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반죽을 얼마나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춘장은 어떻게든 이렇게 좀 해보기는 했는데 이 면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면이라는 게 이렇게 착 해가지고 탁탁탁 치고 이렇게 팔근육 같은 게 좀 필요한 건데. 파이팅. 파이팅이라니요. 피디님 가만 보면 이렇게 너무 사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불러대시는 그런 거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좀 해오라거나 이런 거 좀 사전에 좀 알려주시죠. 경희 씨 원래 팔힘 세시잖아요. 팔힘이 세다니요. 저 되게 요리요리해요. 잠시만요. 아니 세상에, 이건 또 언제 찾아서 이렇게 편집을 하신 거예요? 우리 제작진들 요즘 안 바쁘세요? 아마 증거자료 더 있을걸요? 정말 이틀전부터 준비해온 짜장면 재료들을 드디어 촬영이 봉사활동을 됩니다. 가기 위해서 이제 짐을 막 싣고 있는데요. 아니 실장님, 근데 예. 오늘 봉사활동 네. 목적지가 어디예요? 소초면 복지회관 어르신들 경로단체입니다. 아니 우리 어르신들이 짜장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니 여기 복지회관에는 이 봉사활동 어느 정도나 좀 하셨어요? 제가 행정부도 했으니까 원래 17년째쯤 했어요. 네. 17년 정말 오랜 시간이네요. 그럼요. 2003년부터 양로원과 교도소, 그리고 장애인 시설 등 도내 복지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짜장면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진정한 한 그릇의 기쁨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호박 박이자씨 부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따 뵐게요. 이 친구도 함께 해줬어요. 짜장면 봉사활동하러 출발! 이제 뭐 봉사대 도착한 건가 봐요. 그럼요. 쉴 새가 없습니다. 내리자마자요. 재료들을 주방으로 옮겨 나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회장님 인사부터 시키죠. 아니 오늘 우리 어르신들 무려 400분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좀 오셨어요? 행복한 마음. 우리 짜장 한 그릇으로 평생 건강하게 사시라고. 네. 1년이 행복하잖아요, 한 그릇에. 네. 그 느낌으로 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400인분의 아니 실장님, 면만두를 보고 반죽이 양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이 반죽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준비는 이틀 전부터 하고 반죽은 어젯밤에 준비한 거고 그래서. 부부가 시간과 정성으로 갖춰 준비한 재료들인데요. 이렇게 가까스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흔들 준비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옆에서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복장도 이렇게 중식 요리사처럼 이렇게 복장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전수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봉사 시작하려고 대선배님한테 이제 배우려고 봉사의 기본을. 어머머머머 세상에. 그냥 어르신들 많이 식사 대접하고 이러면 좋으니까 그 기본을 이제 배워갖고 네. 이제 허투루 배우지 않겠다 시작을 이런 해야죠. 마음가짐인 이제 저희는 거죠. 초보긴 하지만 그래도 배우면 이제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짜장면을 좌우하는 면발, 부부의 온정만큼이나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사랑의 온도에서 탱탱하게 삶아줘야 지금 되겠죠? 면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몇 인분 정도 이제 지금 들어간 거예요? 한 15인분 들어갔어요. 15인분? 네. 그 한 몇 분 정도 있으면 이제 꺼내면 되는 거예요? 한 3, 4분. 3, 4분. 야, 15인분씩 3, 4분 뒤에 또 꺼내고 또 나중에 또 들어가고 또 꺼내고 이걸 계속 반복 작업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럼요. 근데 오랜 시간 하시더라고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중독 같아요. 또. 중독? 중독, 봉사도 중독 같고, 바로 이렇게 오면 어르신들이 또 좋아해주고 정말 이러니까. 좋은 중독이네요. 이런 중독 괜찮습니다. 짜장면을 애타게 기다리고 밀려드는 어르신들을 향해 짜장면 출발합니다. 언제든만 나갑니다. 네. 경유 씨 여기도 갖다 주세요. 여기 한 그릇 배달하고 싶어요. 네, 홈 주세요. 네, 홈 주세요. 자, 여기 옮기실 분 어디 계세요? 만드시는 것보다 요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잘하세요. 어르신들이 향한 정성과 반가움으로 차린 달달한 점심상 짜장면을 정말 좋아하고 우리 어르신들 잘 드시더라고요. 포도 메뉴네요. 그럼요. 떡도 잘 먹고 맛있어. 얼마나 맛있으세요, 어머니? 최고로 맛있습니다. 여기 진짜 정성까지 들어갔으니까 더 맛있죠? 네, 부부의 주방은요 늘 달콤하고 구수한 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보람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호박 박예자 씨 부부.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부부의 이웃사랑, 그 보람은 말이죠 곱빼기 그 이상입니다. 영원하세요. 경윤 씨 말 그대로 정말 사랑이 가득한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저는 무엇보다 봉사라는 부부와 이 경윤 씨의 모습이 어쩜 그렇게 유쾌한지 우리 경윤 씨가 짜장면 제가 다 만들었어요 라고 거짓말하니까 그래 네가 다 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오죽하셨으면 그게 보는 내내 흐뭇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놀란 점이 그거예요. 제가 딱 두 가지 포인트에서 놀랐는데 일단은 정말 이 봉사를 즐겁게 하는 그 마음가짐에서 놀랬고 우리 어머니께서 너무 유쾌하신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너무 모르신다. 어쩜 이렇게 카메라가 딱 켜져 있는데 너무 이렇게 솔직한 답변을 하실까? 요거에서 제가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경윤 씨가 여기에 해피 바이러스를 좀 전달한 것 같아서 여기서 우리 경윤 씨의 재능도 함께 기부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봉사를 한 거잖아요. 그 베푸는 마음 때문인지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께서 중독이라고 하셨어요. 봉사활동은 중독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베풀면서 이 부부가 행복을 느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지역 곳곳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문 닫으면 어떡해요? 주변에 있는 짜장면집 문 닫으면 어떡해요? 그 부분은 맞이죠.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먹어본 입장으로서 아마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어르신들 표정 보니까요.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정성이 가득 들어간 짜장면이니까 더 맛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랑 가득한 짜장면. 이 두 분도 진짜 제가 한 그릇씩 딱딱 배달해드려가지고 딱 먹어보고 그 맛을 진짜 느끼게 하고 싶어요. 아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명수 씨 배에서 소리 난 거 들으셨냐고요. 진짜 저 말고도 명수 씨도 침이 굉장히 고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봉사라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걸 해야 할지, 어떤 걸 봉사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음만 있다라면요 충분히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봉사다라는 사실을 저 또한 느끼고 왔거든요. 이 두 분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 한번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소박한 음식 한 끼 대접해드리는 그런 봉사 한번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자, 우리 두 분도요 언제까지나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제가 응원할게요. 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만나봤던 부부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니까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 저도 들거든요. 그럼 저희는 어떤 재능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윤희 씨? 제가 명수 씨하고 경윤 씨를 보니까 생각나는 재능이 있어요. 두 분 목소리가 낭낭하고 예쁘고 아주 똑부러지잖아요. 이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맞죠? 괜찮죠? 좋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에 만나볼 친구들은요, 정말 책을 읽어주는 재능으로 아이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친구들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함께 전해볼게요. 뿅뿅! 뿅뿅! 이번 주 테마는요,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재능은 갖고 있지만 그 재능을 기부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재능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서관에 와 있거든요. 이곳에서는 어떤 재능을 기부할까요? 지금 만나러 가볼게요. 함께 책을 읽으면 재미와 감동이 2배입니다. 똑같은 책도 오늘의 주인공이 읽으면 더 재밌습니다. 놀이와 책 읽어주기 봉사에 흠뻑 빠진 멋진 오빠들 지금 소개합니다. 야, 복장부터 기대돼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곳 춘천교육문화관입니다. 16만 권이 넘는 도서와 CD, DVD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휴일을 맞아 책을 읽으러 온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조용하고 책 읽기 좋은 분위기네요. 맞습니다. 근데 분명히 재밌게 책을 읽어주실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너무 크고 너무 무섭고 오빠들이 있어요. 오빠들 누구세요? 건장한 오빠들 지금 소개합니다. 보시면 무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귀여운 구석이 이제 책 읽어주는 오빠들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책을 재밌게 읽어봐요. 우리는 성수고등학교 교사 그래요. 아이들에게 책을 즐거움으로 주는 성수고 교사회입니다.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막 글쓰기, 자신의 발표하기, 모의 수업 이런 발표만 했었는데 직접 나가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나가봐서 우리의 열정을 한번 펼쳐봐야겠다. 이래서 한번 근데 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살짝 긴장을 했어요. 미래 선생님을 꿈꾸는 학생들이 모인 교사회. 깜찍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우리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을지 이제부터 시합을 시작하자. 얘들아,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게 어때? 진짜 성우 같아요. 미리 책을 읽어보면서 스토리와 연기를 구상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목소리도 변조도 자유자재로 또 성우가 따로 없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책을 읽어줄 건가요? 오늘은 윷놀이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줄 건데요. 요즘 친구들이 다 휴대폰만 하고 휴대폰을 유튜브 이런 것만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옛날에 그런 것이 없을 당시에는 윷놀이, 딱지치기, 투우놀이 이런 것처럼 전통놀이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오늘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가 참여하는 주말 독서체험 프로그램.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진행하는 언니 오빠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입니다. 책을 읽고 책으로 놀고 또 책으로 재능을 펼칠 기회가 참 많더라고요. 보면 끼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문화관에서는 재능 기부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희 봉사활동으로는 청소년 봉사 분야와 학부모 봉사 분야가 있는데요. 이제 청소년은 지금 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놀자, 그리고 PPT 동화구연 해주는 언니 오빠 책 읽어주세요가 있고요. 학부모에는 이제 강원교육 사료관 해설 등 지금 5개 분야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청소년 빛나는 문화인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데요. 청소년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동화구연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책 읽어주기와 책 놀이 교육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성수고등학교 교사회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손님들이 입장을 했어요. 기대돼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요. 다음 우리 친구 재민이야. 난 재민이라고 해. 안녕. 준현이 안녕. 다음은 수혁이야, 수혁이. 유튜브 이런 거 없을 때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놀았을까? 윷놀이도 했어요. 오늘 윷놀이를 할 건데 먼저 윷놀이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뜨거운 반응에 우리 아이들의 동화구연이 시작이 됩니다. 치마와 노란색 저고리를 입고 아버지, 어머니께 세배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꿀꿀꿀. 저도 옆에서 도와줬어요. 얘들아. 형아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푹 빠져드는데요. 아이들 좀 집중한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손동작도 빼놓지가 않습니다. 또 눈 맞추는 것도 잊지 않고요. 머리 나오면 3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재미있는 동화구연이 끝나고 이제는 윷놀이를 배워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직접 해볼까요? 네. 책에서 배운 윷놀이를 친구들과 함께 직접 해보는 시간. 오빠들이 재미있게 가르쳐줘서 그런지 아이들도 굉장히 잘 따라 하더라고요. 교사의 친구들도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은데요. 우진아, 오늘 누가 책 읽어줬어? 형아가 읽어줬어요. 윷놀이 어떤 이야기인지 누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마이 1등 한 게 제일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그리고 우리 무슨 놀이도 했지요? 윷놀이도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하자팀이요. 게임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는 안 할 것 같은데 더워가지고. 저는 또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울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잘 달래줘서 뭐 먹을 거를 주거나 그러면 안 넘어오더라고요. 우리 교사회 친구들이 마련한 선물도 있습니다. 세상에 학생들이 용돈도 모자랄 텐데 정말 기특하네요. 그렇죠. 마음도 너무 예뻤어요. 자신들의 꿈을 미리 체험도 하고 또 재능 기부를 통해 보람도 찾는 성수고 교사회 학생입니다. 더욱더 제가 성장하는 나 자신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울이다. 제가 살아온 경험이나 지식 등을 아이들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환원이라고. 야, 좋은 말이네요. 힘들지만 제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양 강장제입니다. 야. 저는 사실 책을 읽어준다고 해서 정말 책만 읽어주는 줄 알았는데 깜찍한 의상까지 준비해서 아이들이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딱 봤을 때는 어떻게 이 친구들이 굉장히 큰 친구들이 책을 귀엽게 읽어줄 수 있을까 했는데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고요. 이 성수고 교사회 동아리 학생들은요. 작년부터 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까 간식 같은 것도 본인들의 용돈을 이렇게 드려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기특하죠. 야, 진짜 저희도 사실 이 목소리라면 어디 가서 밀리지가 않잖아요. 자신 있죠. 손님들이 쫙르르 몰려들면 음식들이 칼칼칼 막 이러면서 내 목소리 연기 같은 거 사실 자신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밀리는 게 있다라면은 이 친구들의 열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마음 맞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봉사가 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냥 콸콸콸 쏟아집니다. 저도 막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굉장히 당할 것 같은데 그 친구도 굉장히 달래면서 재밌게 더 읽어주겠다고 하면서 미리 벌써부터 교사 마인드가 이렇게 딱 박혀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정말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춘천교육문화관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동아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춘천 시내 6개 고등학교에서 9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그 시간이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아니라 형이나 누나 같은 친근함 때문에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고등학생 친구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요, 책 읽어주는 멋진 오빠들로 남아주길 응원할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은 물론이고요. 일단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도 사랑과 에너지가 가득한 분들이라고 하네요. 저희는 촬영한 적이 없거든요. 언제 저희를 촬영을 하셨대요? 저희는 사랑이 많고 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있고 씩씩하잖아요. 네. 저희를 촬영하신 적이 없는데. 맞긴 맞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경희 씨.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뻔뻔하게 이렇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문득문득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여기에서 그냥 자화자찬하고 들어갈게요. 제가 생방송 강원 365의 자타공인 체력왕, 사랑왕 저잖아요. 제가 촬영한 건 아니고요. 이번 영상을 제가 슬쩍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우리는 어디 가가지고 진짜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예요. 진짜 체력 대단하고요. 넘치는 에너지, 사랑은요 진짜 어디 가서 밀리지 않는 분이더라고요. 안보키 씨가 많은 에너지를 그냥 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궁금하시죠? 하트 쏘고 들어갑니다. 뿅뿅! 화려하고 파릇파릇한 식물들로 봄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피디님, 여기서 봄이 안 느껴지세요? 여기다 봄 봄인데요. 아니 근데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있잖아요. 바로 이곳에 이 봄만큼이나 아주 따스한 미소를 가진 분이 있다고 해요. 궁금하시죠? 향기로운 하루하루를 꿈꾸며 사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꽃보다 아름다운 안보키 씨입니다.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찾아온 거거든요. 네네.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능 기부를 하는데 노래 봉사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연탄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반찬을 해서 나눠주는 거. 독거노인분들 이제 혼자 계실 때 다 반찬해서 나눠드리는 거. 이제 그거 하고 있어요. 그녀에게 봉사는 생활이고 삶의 보람이라는데요. 지금부터 긍정과 감동으로 가득한 그녀의 특별한 선물들을 만나봅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동네마다 이가 없는 곳이 없죠. 바로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교실인데요.
아니 지금 강의 중인데 노래가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도대체 누구 노래일까요? 제 노래죠. 피 노래. 그렇구나. 근데 왜 직접 안 가르쳐 주시고 다른 분이 가르쳐 주시는? 여기서 항상 웃음치료 강사분인데 일단 저분이 가르친 다음에 제가 이제 깜짝 출연해서 또 가르치고. 함께 흥을 돋우는 복희 씨. 이처럼 지역의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재능기부 봉사를 펼치고 있는데요. 근데 항상 이렇게 봉사를 하시면서 그 어르신들한테 좀 느끼는 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엄마고 또 저희 부모님들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살아 계실 때도 봉사를 했지만 그래도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부모님 생각이 나니까 이런 얘기 보면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이 날 때 엄마한테 못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근데 그게 눈물을 흘리고 나서 또 이렇게 가슴이 뿌듯해질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그때는 불효를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후회하는 삶이 아닌 봉사하면서 어머님 아버님께 못했던 거 제가 또 되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자리 제가 좋아해요. 자, 이젠 복희 씨의 무대가 시작되는데요. 기대됩니다. 어르신들을 향한 그녀의 비장의 카드는 바로 기분 좋게, 즐겁게, 활기차게. 봉사를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웃음과 행복을 선물하는데요. 흥겨운 무대에 노래교실이 순식간에 신바람 공간으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 매주 꾸준히 해오고 있는 봉사지만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미소 덕에 피곤한 줄 모른다고 해요. 노래는 역시 최고의 보약이자 엔돌핀.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봉사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 어르신들을 항상 보셨을 텐데 기존에도 이렇게 보시던 어르신들이 오늘 유독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르신들이 너무 적극적이시고 정말 내 딸, 내 며느리 같이 반겨주시는 것 같아요. 가수이기보다는 내 친근한 조카같이 맞아주시는 게 너무 수업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사랑과 열정의 무대로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복희 씨. 오늘도 노래를 선물하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도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그 긍정 가수잖아요. 그 긍정이 전파가 됐는 모양이에요. 너무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이미 전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가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언니 여기 좀 어려운데 한번 와주실래요? 하다못해 경로당에 사람 몇 명 없는데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갈게 이러면서 어느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다녀요. 노래 봉사를 끝내자마자 바쁘게 달려온 곳. 같이 들어드릴까요? 아니 근데 도대체 여기는 어디예요? 일거사랑 그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하는 곳인데요. 장애인들이 이제 사탕도 하고 뭐 과자도 만들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냐면 원예 치료. 예, 다육이를 원예 치료를 해요. 원예 치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다육이를 다른 때는 심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나무 받침에다가 이름을 쓰고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 개씩 나눠주는. 오늘은 또 새로운 수업이에요. 예. 어때요? 좋아요? 예. 소리 질러. 다육이 카페를 운영하는 복희 씨는 정기적으로 지역의 복지시설에 꽃과 식물을 선물해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분 받침대까지 만들어보며 봄을 더욱 화사하게 맞이하는 중입니다. 봄을 닮은 이들만의 환한 선물이 완성됐네요. 복희 씨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육이로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보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우리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다육이를 키워주시면서 이제 원예 치료 같은 것도 해주시고요. 저희 프리마켓 나가는데 거기도 이제 다육이를 지원해 주셔서 프리마켓 하는 데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노래도 잘하시잖아요. 마음도 너무 이쁘신 것 같고 매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온정을 베풀고 기쁨을 주는 이 향기야말로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사랑합니다. 나눔의 진정한 가치를 사랑하는 안복희 씨. 늘 힘찬 목소리와 긍정의 미소로 그녀는 행복을 전달하는 중인데요. 작지만 큰 힘, 사랑을 실천하며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봄의 향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와,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 저희만 에너지 많은 줄 알았잖아요. 네. 저희만 사랑 넘치는 줄 알았잖아요. 네. 그런데 가수 복희 씨를 보니까요. 더군다나 저도 힘이 솟고요. 웃음이 막 절로절로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봉사를 하시면서 계속 웃고 계시거든요. 근데 웃는 게 이쁘시네요. 맞아요. 진짜 봉사하는 모습, 또 웃는 모습도 너무 예쁘신데 우리 복희 씨의 일주일 스케줄 반 이상이요. 봉사 활동이시래요. 네. 뭐 연탄 봉사, 또 노래 봉사, 이게 안 하는 봉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진짜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야, 그런데 이렇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지친 기색이 하나도 없으세요. 맞아요. 항상 얼굴에 그냥 웃는 웃상이라고 하죠. 웃는 얼굴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 복희 씨가 안 예쁠래야 안 예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 보셨죠. 아, 저도 같이 가가지고 흔들면 여기 무대는 난리가 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밀렸을 것 같아가지고 좀 자제해야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지역분들에게 많은 긍정의 에너지 팍팍 전파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보니까요. 정말 대단한 분들 많으세요. 누군가를 위해 봉사를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더 큰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아버님께서 봉사는 중독이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근데 이 봉사 한 가지를요.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20년 동안 이 봉사를 해오셨거든요. 어떤 분일지 사랑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달할게요.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뿅뿅 뿅뿅. 저희가 앞서 책 읽어주는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분 역시 책과 관련된 분입니다. 아마 그 학생들이 잘 자란다면 이분처럼 될 것 같거든요. 책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한자 한자 책을 읽어주는 김희경 선생님. 책을 읽어주며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그녀가 읽어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김희경 선생님을 만나러 간 곳은요. 춘천 국내 도서관입니다. 다니는 곳마다 손수레에 책을 가득 넣어 다니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여행 가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대요. 늘 좋은 책을 들려주고 싶어하는 김희경 선생님. 크지는 않지만 책들로 가득한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진다고 하는데요. 벌써 계속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계셔요. 책으로 봉사를 하려면 책을 정말 좋아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많이 읽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책이 좋은 이유 언제부터 이렇게 책을 좋아하게 되셨어요? 책은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제 형편상 책을 구입해서 볼 수는 없고 학교에서 또 옆집 아이한테 진짜 미움받아 가면서 책을 골라서 보고 그것이 이제 청소년기를 넘어가면서는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이 일이구나. 20년 전 초등학생이었던 딸을 위해 도서관에서 독서 수업을 들었던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그 후로 독서 방법과 그림책 읽기 수업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20년이 훨씬 넘게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요. 막 연기도 해야 되고 막 뭐 이렇게 해야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막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목소리를 가성을 써서 동화를 구현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읽어주는데 아이들이라는 거는 집중하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멀리서도 읽어주다가 가까이서도 보고 이제 중간중간 아이들에게 눈맞춤을 해줘서 아, 내가 책을 너에게 읽어주고 있구나 그런 거를 좀 느끼게끔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아이가 힘들어하고 온다 그러면 아, 지금 이야기 재밌어요. 그리고 한 번쯤 아이에게 어떤 그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책이 좋아 시작한 일이지만 열정이 대단합니다. 독서지도사, 동화구연, 북아트, 독서치료상담, 아동심리 등등 20년 동안 쌓은 자격증이 진짜 많고요. 지난해에는요 춘천시장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내가 책을 좋아해서 읽는 거는 굉장히 쉽지만 아이들에게 읽어줄 때는 또 다른 느낌일 것 같거든요. 노하우가 있을까요? 내가 그 간 곳이 어떤 곳인가, 그 어떤 곳에서 대상이 어떤 아이인가, 아이들한테 읽어줄 때는 빠르게 연령대를 파악을 하고 또 어른들에게 또 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한테 책을 읽어줄 때는
그 분들의 그 성향을 좀 그동안 저의 그 수업이나 그런 걸 해서 그 어른들에게는 가장 그 옛 이야기가 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옛 이야기를 읽어주고. 시각장애인 학교인 명진학교에서는 무려 8년째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힘들 법도 하지만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큰 힘을 얻는 것이 봉사의 매력 같다고 하셨어요. 특수학교에 갔는데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제 뭐 지적 장애 있고 지체 장애 있는 아이에게 그 아이의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 권의 책을 정말 한자 한 문장 또 그림 한 장면 한 장면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힘들지만 저 선생님은 저런 내세가 하나도 안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내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희경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어른인 친구들이 모였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여기 책을 봄 속으로 풍덩이야. 근데 여기만 보면 이렇게 됐지만 이거를 펼쳐보세요. 이런 모양이야. 봄을 초롱초롱 달고 꽃이 몇 가지가 나왔는지 책 내용을 질문하면서 잘 들었는지 파악도 하고 아이들도 집중하는 계기가 됩니다. 정답을 맞힌 친구에게는 과자 선물까지 이렇게 주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나만의 책 만들기 시간입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그림과 글로 표현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보는 건데요. 직접 만든 책은 의미가 더 크겠죠. 하면서 내가 경찰관이 되는 거야. 어때? 민재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해? 아니면 누가 읽어주는 게 좋아? 읽어주는 거. 왜 좋아? 읽어주는 게 재밌어. 왜 재밌지? 잠이 잘 와. 잠이 잘 온대요. 진짜? 그럴 때마다 잠이 잘 와? 네. 황소 아저씨는 갑자기 등이 가려워 긴 꼬리로 세척이 후려쳤어요. 어떻게 후려쳤대? 세척이 빡! 하고 선생님의 수업을 쭉 지켜봤는데요. 아이들을 케어도 해야 되고 또 책도 읽어주고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걸 얻어갔으면 하세요? 정말 책 읽는 게 참 재미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저처럼 아니면은 또 다른 장소에서 나중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친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저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화면 보니까요. 우선 네. 책을 정말 좋아하시고요. 책 읽는 재미를 알려주는 것에도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오신 건데요. 우리 선생님이 정말 책을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살에는요. 직접 선생님이 시집도 내셨대요. 굉장히 대단하시죠? 야, 진짜 대단한 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이 낳고 집안일하고 하면서 이렇게 봉사를 꾸준히 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국어국문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책이랑 친한 리포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요즘에 책을 한 권도 안 봐요. 책이란 게 과연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책에 푹 빠져서 지내시는지 저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책을 한 권 좀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반가운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러면 다들 어머 너무 예쁘다 이러면 정말 사랑이 느껴지고요. 애들이 굉장히 장난스럽지만 수업이 딱 들어가면 눈이 바뀌면서 되게 초롱초롱하게 책을 읽더라고요. 그리고 한 학생이 자기는 뭐 항상 시험 문제나 시험을 위해서 책을 빨리빨리 많이 읽었는데 이런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천천히 오랫동안 책을 읽으니까 정말 재미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책의 재미 천천히 음미해가면서 그 책의 재미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희경 선생님 덕분에 독서 열풍이 막 불어닥칠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책 한 권 읽는 여유를 가져보고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박경윤 리포터와 이현희 리포터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들어볼까요? 먼저 경윤 씨부터. 네, 일단 저는요 오늘 봉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분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돈이 많아서 여유가 많아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마음 하나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봉사를 한 게 정말 너무 창피하지만 학창 시절에 봉사동수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많이 진짜 했었죠. 저의 정말 가진 재능은 없지만
저의 정말 이 작은 정성과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요. 아니죠. 주어진다면이 아니라 제가 찾아서 꼭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봄을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방송 1시간을 하면서 나에겐 어떤 재능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강원 365를 하면서 재능을 찾은 게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힘이 세거든요.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연탄 배달 봉사가 저한테 굉장히 잘 어울려서 이런 봉사 진짜 제대로 된다면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봉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재능만 있다면 사랑으로 나눠준다면 이것 또한 봉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착해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재능 기부 봉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안 물어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두 분에게 봉사란 어떤 건지 우리 경윤 씨부터. 경윤 씨에게 봉사란. 네? 봉사란 흥이다. 일단은 오늘 만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봉사를 할 때 즐거움이 딱 이제 여기에서부터 배꼽에서부터 끌어올라와야 이렇게 봉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봉사는 가능하다. 봉사는 흥이다. 그럼 이거 받아서 우리 연일 씨에게 봉사란 무엇일까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봉사는 이연이다. 딱 보면 굉장히 제가 도도해 보이고 귀엽고 막 뭔가 까칠해 보이고 하잖아요. 사실 보면 별거 없거든요. 이게 봉사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다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연이다. 네. 괜찮죠? 에너지 넘치고 이런 거 빨리 정리해 주시죠. 빨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을 전해주신 두 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이번에는 우리 지역 문화행사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감성적인 벚꽃 로드를 걸을 수 있는 강릉 경포 벚꽃잔치가 4월 7일까지 강릉시 경포와 경포대 경포습지공원에서 열리고요. 삼척의 봄을 알리는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는 4월 25일까지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유채밭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향민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제6회 갯배예술제가 4월 4일까지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리고요. 생생한 라이브 연주와 배우들의 연기가 어우러진 뮤지컬 메밀꽃 필 무렵이 4월 5일과 6일 속초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준비한 특별한 문화축제 백간 스트릿 페스티벌은 4월 6일 원주시 단계동 백간광장에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축제 속초 상도문 벚꽃축제가 4월 6일부터 7일까지 속초시 상도문 마을 솔밭 유원지 일대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풍성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금요일은 절기상 청명입니다. 4월 5일 식목일과 함께 맞이하는 청명은 그 이름처럼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청명에는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생명력이 넘치는 시기라고 합니다. 청명을 맞아 박바지 꽃샘추위가 지나고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해진다고 하니까요. 다가오는 식목일엔 나무도 심으면서 설레는 봄나들이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 한 폭의 그림 같은 캠퍼스 커플 싱그러운 꽃바람 불어라 따뜻한 봄볕 아래